안녕하세요. 진팀장의 부동산 이야기 진팀장입니다. 2024년 1월부로 화성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해제 고시가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들어보셨나요? 흔히들 그린벨트로 알고 계시는 개발 제한 구역과는 다른 의미인데요. 먼저 개발 제한 구역의 의의를 살펴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띠 모양을 이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뭐가 다른 걸까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정의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당 요건은 1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호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1회에 하나여 3년 이내로 지정이 가능한데 4호, 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1회에 하나여 최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내용이 복잡하시죠?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개발 제한 구역은 아예 개발을 못하게 막아버린 땅.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그 땅의 용도에 맞는 개발 외에 나머지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공업용, 주거용, 생산 목적의 토지들이 뒤섞인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엉망이 되는 걸 방지하고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규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성장관리 계획. 그중 화성시의 성장관리 계획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화성시의 성장관리 계획 수립이 고시되었습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성시 서남부권의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 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대해 제조업소 및 공장에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고시되었고 올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해제되며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립에 관한 고시문 또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해제되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하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도 마찬가지로 난개발 방지가 주 목적입니다. 즉, 이러한 토지들은 개발 가능성 및 개발 수요가 풍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 어떠한 유형으로 지정되느냐도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중점관리구역 안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휴게음식점, 공연장, 문화집회시설 등이 권장용도에 해당. 불허용도로는 환경저해시설, 제조업소, 공장, 발전시설, 장례시설 등이 해당. 산업관리구역 안에서는 제조업소, 공장, 창고 등이 권장용도에 해당. 불허용도로는 정신병원, 수련시설, 숙박시설, 야영장 등이 해당. 일반관리구역 안에서는 권장용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불허용도로는 환경저해시설, 일부 제외, 제조업소, 숙박시설, 공장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성장관리 계획에 알맞는 용도와 조건을 갖춘다면 계획관리지역 기준,
건폐율 최대 50%, 용적률 최대 125%까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의 주 목적은 난개발 방지입니다. 2023년 화성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범위는 공장, 창고, 제조업, 자원순환시설 등의 금지였고 적용 범위는 성장관리 계획이 미수립된 화성시의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다. 화성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는 법령 남옥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한시적 제한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해제 고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화성시는 개발행위 허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입니다.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으로 처분이 어려웠던 땅들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허가 득한 공장 및 공장 용지들의 시세 변동 또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투자 가치 또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높아진 건축비와 금리의 영향을 받아 당장부터 큰 변화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 기회가 왔을 때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흐름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바꾸기 위한 많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펼쳐질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진 팀장의 부동산 이야기 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